396번입니다. 수학, 영어는 각각 3시간씩, 국어와 사회와 과학은 각각 2시간씩 배정하여 자, 오른쪽 표와 같이 3일 동안 월수금이죠. 이 12시간의 시간표를 임의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 수학은 몇 시간? 3시간. 영어도 3시간이죠. 국어는 2시간. 사회도 2시간, 과학도 2시간, 전체 12시간이 여기에 포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같은 요일에 같은 과목을 2시간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연속적인 2시간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국어가 들어가도 2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배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같은 요일에는 같은 과목이 2개 이상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시간표를 만들었을 때가 되겠죠. 따라서 조건부 한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월수금 모두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일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전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전체 우리가 이 과목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죠. 같은 요일에 같은 과목을 두 시간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 요일마다 같은 과목이 2시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일이 월수금 세 개의 요일만 따지니까 이 수학 3시간과 영어 3시간은 월수금에 하나씩 들어와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 네 과목으로 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한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수학이 일단 3시간이니까 수학 숫자 먼저 적을게요. 수학. 그리고 영어도 3시간이니까 영어도 3시간을 모두 다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국어 2시간, 사회 2시간, 과학 2시간이니까 일단 조만 편성하는 게요. 지금 월수금이 아닙니다. 자, 국어 2시간을 나누어 주고 사회도 2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줄까요? 자, 그러면 과학도 이렇게 2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개의 과목을 한 조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세로로 한 조로 편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월수금에 배치를 하면 되니까 자, 이 전체는 어떻게 된다? 전체는 이 세 개의 조로 나누는 것을 가지고 조편성을 하면 되겠죠. 조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분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수학, 영어, 국어, 사회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월요일 또는 수요일 또는 금요일이죠. 맞죠? 따라서 이 세 개를 순서 있게 배치해서 월수금 요일 앞에 줄을 세우면 되니까 바로 3팩토리아 되겠죠. 즉 여기에 월요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수요일은 그러면 두 가지, 금요일은 남았는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월요일에 들어왔고 이게 수요일에 들어왔고 금요일에 들어왔다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과목을 순서 있게 배치하면 되니까 월요일에 들어온 이 네 과목을 가지고 순서 있게 배치하는 4팩토리얼 맞나요? 수요일 들어왔는 이 네 과목을 가지고 순서 있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나누는 4팩토리얼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이 되어서 자, 전체 우리가 이 대전제의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 바로 이 1교시에 바로 1교시에 바로 수학 또는 영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1교시에 수학 또는 영어. 자, 그러면 수학 또는 영어가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대전제에 만족해 줘야 되니까 이 월수금으로 여기에 선생님이 월수금을 적었는 것은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우리 대전제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사용한 것이고 그러면 이 분자에 적어줄 것도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 대전제를 만족하면서 가야 되니까 일단 이 세 개로 나눈 것을 각각 어느 것을 월요일, 어느 것을 수요일, 금요일로 배치할 것인지 3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있으니까 얘를 월요일, 얘를 수요일, 얘를 금요일로 한다면 1교시에는 수학이랑 영어가 와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뭐다? 수학, 영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겠죠. 이 컨비네이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이 여기 왔다면 나머지 2교시, 3교시, 4교시는 수학을 제외한 이 세 과목을 뭐 한다? 순서 있게 배치하면 되겠죠. 요게 바로 월요일에 대한 것입니다. 월요일에 바로 수학이나 영어가 바로 1교시에 오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일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수학, 영어 중에 하나가 1교시에 와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가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영어가 1교시에 왔다면 우리는 수학과 국어와 과학을 가지고 바로 2교시, 3교시, 4교시를 만들어주는 세 가지가 3팩토리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이번에는 금요일에 누가 왔다? 바로 또 영어가 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물론 수학, 영어 두 개 중에 한 가지겠죠. 이 컨비네이션 1입니다. 그러면 2교시, 3교시, 4교시는 수학과 사회와 과학으로 순서 있게 나열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약분하고요. 여기는 3팩토리얼과 4팩토리얼을 약분해버리면 4가 하나씩만 남게 되겠죠. 자, 이 두 개와 4를 약분하고 이 하나와 하나를 약분해 보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요? 8이 되고요. 2, 4, 8 분자는 모두 다 약분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3팩토리얼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 이 대전제 조건 안에서 1교시, 2교시 1교시가 수학 또는 영어가 와야 되니까 이 세 개로 나눈 것을 가지고 바로 어느 것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되는지를 순서 있게 배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97번입니다. 자, 집합 x의 원론수는 1, 2, 3, 4예요. 자, 함수 f는 x에서 x로의 원소, 정의역도 1, 2, 3, 4, 공역도 1, 2, 3, 4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랬죠. 그러면 이 조건이 바로 무엇이 된다? 대전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무엇이 된다?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 대전제를 보면
A와 B가 X의 원소다. 즉, X의 원소는 1, 2, 3, 4 중에 있다는 거죠. 자, A가 B의 약수이면 FA는 FB의 약수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약수라는 말은 우리 A가 B의 약수죠. 우리가 정수론에서 자, 어떤 두 정수를 뭐 할 때, 곱할 때 정수와 정수를 뭐 해서 곱해서 어떤 하나의 정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정수를 곱하면 반드시 정수값이 나오죠. 이럴 때 각각 이 곱한 이 정수는 자, 이 결과값에 무엇이 되고 약수가 되죠. 그리고 이 정수는 이 두 개 각각 곱한 놈에 무엇이 된다? 배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 6이잖아요. 그러면 이 2와 3은 6에 무엇이 된다? 약수가 되고 6은 2와 3의 각각의 배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내용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B의 약수예요. 그러면 그 A가 해당하는 함수값도 B의 B가 해당하는 그 함수값의 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풀 때 A가 B의 약수이면을 선생님은 배수로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배수를 생각하는 게 더 생각하기가 빠르죠. 자, 그래서 A가 B의 약수이면 이 말을 무엇으로? 자, B가 A의 무엇이면 배수이면 맞죠? 누구는? FB는 FA의 무엇이 된다? 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A와 B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FA와 FB가 될 수 있는 것도 함수값이니까 공역이 1, 2, 3, 4니까 똑같이 1, 2, 3, 4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 2, 3, 4밖에 없으니까 자, 이 1의 배수는 무엇이죠? 2, 3, 4 모두 다 1의 배수죠. 2의 배수는 무엇입니까? 4가 되겠죠. 맞나요? 3의 배수는 3밖에 없죠. 4의 배수는 4밖에 없습니다. 다시 1의 배수는 누가 1의 배수요? 1, 2, 3, 4. 2의 배수는 2와 4가 되겠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배수니까 맞죠? 2 곱하기 1이 2니까 2는 2의 배수고 1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문제는 바로 이 F1, 즉 1에 대한 함수값만 결정이 된다면 2와 3의 4의 함수값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 4개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1의 함수값으로 모여서 분류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의 배수는 결정이 되면 바로 F1의 값이 결정이 되면 F2와 F4는 함수값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면서 F3은 바로 F1의 또 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F3을 좀 나누어서 먼저 F1이 즉 X 이퀄 1이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1, 2, 3, 4니까 1, 2, 3, 4 이렇게 본다면 자 1이 x 이퀄 1이 1에게 화살을 쏘았으면 이 x 이퀄 2는 누구에게 화살을 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1의 함수 이 1의 바로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1에게 쏘도 되고 2에게 쏘도 되고 3에게 쏘도 되고 4에게 쏘도 되겠죠. 이렇게 바로 F1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바로 F2의 함수값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F2의 함수값이 1이면 F4는 바로 2의 배수가 4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얘가 1이면 F4는 또 1, 2, 3, 4를 쓸 수가 있겠죠. 1을 쏘아도 되고, 2를 쏘아도 되고, 3을 쏘아도 되고, 4를 쏘아도 되겠죠. 자, 근데 F2가 2면 F4는 어떻게 돼요? 이 2의 배수니까 2와 4 두 개를 쓸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F2가 3이면 F4는 3의 배수는 3밖에 없잖아요. F2가 4면 F4는 4가 2의 배수니까 4의 배수인 4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F3을 한번 보세요. F3은 바로 x 이퀄 3이니까 바로 3은 1의 배수죠. 1이 바로 1을 쏘았으니까 F3은 누구에게 쏠 수 있다? 1에게 쏘아도 되고 2에게 쏘아도 되고 3에게 쏘아도 되고 4에게 화살을 쏘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F1이 1이니까 x 이퀄 3은 1의 배수니까 바로 F1의 함수값 1의 배수인 1, 2, 3, 4에게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F1이 2면 2의 배수는 누구죠? 2와 4니까 F2는 2와 4에게 설 수 있고 F2가 2라면 F4는 마찬가지로 2와 4에게 쏠 수가 있겠죠. 그럼 F2가 4라면 F4는 4에게만 설 수 있고 그럴 때 F3은 어떻게 되어야 되죠? F3은 F1이 2에게 쏘았으니까 F3은 2의 배수인 2와 4에게만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이 3에게 쏘았다면 F2는 3의 배수는 3 하나뿐이죠. F2가 3이면 F4도 어떻게 된다? 3밖에 없고 F1이 4에게서 버리면 F2는 4의 배수는 4밖에 없죠. F4도 4의 배수는 4밖에 없어요. 그러면 F3도 어떻게 된다? F3도 F1이 3에게 쏘았으니까 F3도 3에게 쏠 수밖에 없고 x, x 이퀄 1이 4에게 쏘면 F3도 4에게 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다 3에게 쏘고 모두 다 4에게 쏘는 상수함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전체 이 대전제에 만족해주는 조건 확률이니까 그 확률의 그 개수는 바로 몇 개가 되겠냐면 F1이 1일 때, 자, F4이 나오는 게 여기에 4개, 2개, 1개, 1개니까 여기에 4개, 2개, 1개, 1개니까 전체 몇 개죠? 바로 8개가 되겠죠. 근데 F3이 4종류가 있으니까 8 곱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32가지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F1과 F2와 F3의 경우가 두 가지, 한 가지라서 세 가지인데 F3이 그때 2와 4를 쓸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6가지가 되고, 자, 이때는 각각 몇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와서 전체 경우의 수를 무엇을 본다? 32와 6과 1과 1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누구의 확률? 바로 F4가 짝수인 것을 찾아달라고 하죠. 그럼 F4가 짝수인 것은 F4가 2일 때와 자, 색깔을 바꾸어서 F4가 2일 때와 4일 때, 2일 때와 4일 때, 4일 때, 2와 4, 4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바로 F1이 1일 때는요. 1일 때는 자 여기에 나오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F3은 네 가지가 나오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어떻게 되죠?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누가 된다? F3이 네 가지가 되니까 바로 5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바로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F2일 때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짝수이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된다? 여섯 개.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F1이 3일 때는요, F4가 짝수인 경우가 없죠. 따라서 하나도 없고요. F1이 4일 때는 F4 자체가 4 짝수가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38에다가 11 더하면 40이 될 것이고요. 분자는 20이죠. 26에다가 1을 더하니까 2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부 확률은 바로 40분의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왜 수용도를 이용했는지 바로 F1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F2, F3, F4도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용도를 생각하는 게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98번입니다. 자, 어느 도서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로 남성, 여성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죠? 300명이 되는 거죠. 여기가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75가 됐고요. 여기는 45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는 60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도서관 이용자 300명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30대의 합, 맞죠? 얘가 바로 300명의 12%가 되니까 60-A 플러스 B는 바로 300명의 몇 프로? 12%니까 100분의 12가 되겠죠. 자, 영역이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3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이항하면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36이 이항하면 60 마이너스 36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24라는 하나의 식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이 도서관 이용자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무엇일 때, 남성일 때 이랬죠. 따라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일 때가 몇 명이죠? 200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 이용자가 20대 1 확률, 20대 1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 우리 표를 이용해서 말해 봤죠? 200분의 무엇이 된다? A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 확률과 이 도시의 이용자 3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성일 때 그랬죠. 그럼 여성이면 100명이네요. 그죠? 얘가 전제가 되겠죠. 여성일 때 했으니까 얘가 또 조건이 되는 거죠. 그때 이용자가 30대 1 확률은 바로 B명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0분의 얼마가 된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확률이 뭐하다? 같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양변에 100으로 곱해주고 자, 바로 대각선의 곱은 같으니까 A가 바로 뭐와 같다? 2B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2B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B는 24가 되어서 바로 B가 몇 명이다? 24명이 되고 그럼 A는 B의 2배니까 A는 바로 48명이 되겠네요. 이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다? 7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확률은 표가 나왔을 때는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399번입니다. 자, 이 6명이 다음 규칙에 따라 공을 전달하는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바로 직전에 자신에게 공을 준 사람에게는 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나 자신과 나에게 공을 준 사람한테는 공을 다시 줄 수 없고, 나에게 공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K명일 때 그 각각이 공을 받을 확률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명이 받을 수 있다면 그 각각이 공을 받을 확률은 각각 얼마가 된다? 3분의 1로 확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A에서 시작하여서 공이 5번 전달될 때까지 A가 공을 다시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해 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사건으로 생각해 보면 더 어렵죠. 왜냐하면 뭐 첫 번째야 공을 전달할 때 A가 줬으니까 A가 받을 일이 없지만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면 A가 받을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A가 지금 공을 들고 있는 거죠. A부터 시작해서 바로 5번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5번 전달할 때까지 A가 공을 다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5번을 한번 전달해 볼 때에 해보기 위해서 A가 현재 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일단은 이 5명, B, C, D, E, F 이 5명 중에 한 사람한테 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명일 때는 그 각각이 받을 확률은 같다는 말은 모두 다 받을 확률이 얼마다? 5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몇 명, 5명 중에서 A가 먼저 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자, A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5가지 중에서 5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누구에게 바로 C에게 공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C가 공을 전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자기 자신과 그 전에 받은 사람이 A이기 때문에 A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도 절대로 A는 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말은 B와 D와 E와 F 몇 명 중에서 네 명 중에서 그럼 공을 받을 사람이 네명이니까 그 각각이 공을 받을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C는 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B, D, E, F 네 명 중에서 네 명 모두에게 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C가 누구한테 줬다고 할까요? 자, 만약에 F한테 공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제 F가 공을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과 그 전에 받은 사람한테는 못 주니까 C에게 공을 못 줘요. 그럼 줄 수 있는 사람은 A, B, D, E 네 명이죠. 그럼 그 네 명이 받을 확률은 모두 다 4분의 1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네 명에게 이 F가 공을 줄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A에게는 절대로 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한테만 줄 수 있다? B와 D와 E에게만 줄 수 있는 거죠. 맞죠? 따라서 4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F가 누구에게, 자, D에게 공을 줬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는 D가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F에게는 못 주고 A와 B와 C와 E 네 명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 네 명이 받을 확률은 모두 다 4분의 1인데 A에게서는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D가 줄 수 있는 거는 B와 C와 E 세 명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처리해 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죠. 이제 D가 공을 줘야 되는데 D는 누구에게 줄 수 없습니까? 바로 그 전에 받은 F한테 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은 A와 B와 C와 E 네 명이겠죠. 그런데 A에게는 주면 안 되니까 B, C, E 세 명에게만 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D가 B에게 줘도 되고 C에게 줘도 되고 E에게 줘도 되니까 C에게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 시행하는 동안에 바로 A가 바로 공을 다시 받지 못할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확률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4가 몇 개? 3개. 3이 3개 있으니까 4를 3번 곱하면 얼마가 되고요? 64가 되고요.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어서 바로 이 A가 5번 동안 해서 전달해서 공을 다시 받지 못할 확률은 64분의 27. 바로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왜 확률이 1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